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한 소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검경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연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두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죠. 한 20여 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장남 동호 씨의 불법 도박 혐의도 수사 중인데요.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 또 한동훈 장관 탄핵 추진을 시사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국민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죄를 덮어 씌우는 거는 안 되는 거라는 거. 제가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제일 잘 압니다.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있는 죄를 덮어달라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말입니다. 이 대표가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란 경고로 들리는데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래더라. 알아들었냐? 지금부터 내가 벌을 줄 테니까 달게 받아라. 한 장관의 지위에 맞추기라도 하는데 이 검경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샘열인표로 따지면 크레센도 점점 강하게 이 대표의 목줄을 조여오고 있죠. 먼저 수원지검은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를 볼까요? 이 대표의 변호사비가 이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적시를 했는데요. 이 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이외에 지급 금액이 더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 당 차원의 방어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이 대표의 호위무사로 꼽힌 인물이죠. 김남국 의원 불기소 결정문의 내용이 정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당시 그 선임했다라고 하는 변호사 보면 차장검사, 부장검사, 그냥 변호사거든요. 일반 변호사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20억을 준다?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서초동 시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검찰이 수사했지만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연기만 지금 불기소 결정문에다 넣은 거 아닌가. 냄새만 피우고 있다. 네. 수원지검은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사건 수사도 맡았는데요. 앞서 이 경기 남부경찰청이 이 대표와 이 당시 실무를 맡았던 성남시 공무원에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사건을 넘겼죠.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FC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대표의 측근은 이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주거지도 이 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네이버와 이 차병원 등 다른 5개 기업도 들여다볼 전망인데요. 민주당은 이 수사에도 이 야당 탄압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이 대표 관련 수사는 모두 정치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성남FC 이제 후원금 관련된 내용인데 네. 광고 영업에 따른 비용 지불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합법적이고 아주 투명하게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지도 않고 또 소환 조사를 한 적도 없는데 다시 불송치된 것을 다시 또 재수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좀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민주당 내에도 엇박자를 낸 사람이 있긴 합니다. 이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인데요.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눈여겨볼 거는 기부 체납을 15%를 하기로 원래 해야 되는데 네. 그걸 10%로 낮춰졌다 그래요. 그 5%에 해당하는 현금을 광고를 내게 해서 후원금 쪽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현금성 기부 체납을 받은 거다. 라는 대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 일이 있었던 거는 2014년, 15년도의 일인데 예. 그때까지는 기부 체납은 모두 현물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 현금 기부 체납은 이때 당시에서는 불법이었죠. 검경은 수사 범위를 이 대표의 가족으로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장남 동호 씨, 이 불법 온라인 도박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죠.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 일로 고개를 숙이기도 했었는데요. 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표 당시 아들에게 치료도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경찰은 이 사법치료가 약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 14일 동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상습 도박 및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을 해서 10시간 가까이 조사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 수사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봤는데요. 가족까지 건드리는 건 잔인 무도하다고 날 세웠습니다. 한편에서 보면 정말 이것은 그냥 타켓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여기 대해서는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나올 때까지 뭔가 문제 생길 때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정도로까지 할 수가 있나 싶어요. 너무 무도하고 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가족은 좀 건드리지 맙시다. 이 대표는 비교적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요즘 전쟁 아닙니까, 전쟁? 우리는 사실 전쟁할 생각이 없는데, 총 맞고 고문당하고 또 탄압을 당해서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정적으로 여기고 이 숙청에 나섰다고 본 모양입니다. 자신을 제거하는 데 공력을 낭비하지 말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 이런 데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그렇다고 민주당도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역공에 나서는데요. 당한 만큼 되갚아주겠다는 결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라레타라 야리카이스 바이가이스다.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첫 번째 반경 무기 김건희 특검법인데요. 민주당은 이 검경이 유독 이 대표에게는 엄격하고 김건희 여사에게는 반대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죠. 정적을 제거하고 정치적인 어떤 상대 후보였던 세상의 부인과 가족들의 아들들까지 다 전부 다 수사를 하면서 정작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제가 봤을 때 나온 증거들 보면 그냥 기소를 지금 당장 해도 충분한 어떤 요건이 다 갖춰진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기소가 가능한데 수사기관이 뭉개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전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그냥 밀어붙이시는 거죠. 짧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시는 것밖에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통령실도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저는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정정당당하게 전공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검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바라는 답변 아마도 이 말인 듯합니다. 좋아, 빠르게 가! 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윤 대통령 전에 넘어야 할 산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캐스팅 보터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인데요. 조 의원은 민주당 뜻대로 움직여줄 생각이 없는 듯하죠. 특검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도 패스트트랙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의 검사가 누가 돼야 될지 여야가 서로 추천해서 주고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래야 이제 그 공정성이 담보가 되는 거니까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특검을 취재하겠다. 굉장히 무리수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이번엔 조 의원에게 엄포를 놨습니다. 야라레타라 야리카이스 바이가이스다. 이 조 의원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훈계했는데요. 우선은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부인을 공격하는 거다, 좀스럽다,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냥 정치인 부인에 대한, 그냥 사인에 대한 그런 공격이라고 한다면 그런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주가 조작이고요, 중대범죄이고요. 조 의원에게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죠. 평소엔 민주당 의원들과 어울리더니 이제 국민의힘으로 노선을 갈아탄 것 같다는 건데요.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요. 원래 조정훈 의원님이 법사위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 저희랑 같이 쉬셨었거든요. 근데 2주 전에 보니까 야당 의원실에서 쉬다가 갑자기 저희 당 의원님이 거기 가니까 활짝 깜짝 놀라셨다고.
항상 저희랑 휴셨는데 왜 갑자기 그쪽으로 가셨는가. 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왜 요새 우리랑 같이 안 노냐면서 서운함을 나타낸 셈입니다. 일단 조 의원을 압박은 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회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놀아요. 띠물 뛰며 공을 차며 놀아요. 민주당엔 복수 대상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검수 원복을 추진하는 눈엣 가시 같은 인물인데요.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고 하면 뭐 저는 당당하게 그 절차에서 임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를 향한 수사의 배후에는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죠.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 추진도 시사했습니다. 개인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고 뭐 탄핵을 하려면야 지금이라도 뭐 수적으로나 또는 그 위법 부당 사유가 저는 누적이 돼 있다고 보고 특히 시행령 독재, 시행령 쿠데타는 저는 엄중한 위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국민적 감수성 그리고 국민적 공분, 국민이 결정할 일이다라는 점. 민주당 사실 대선과 지선에서 연이어 패배하면서 이 강경 일변도 노선을 반성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에 지나치게 휘둘렸다고 자평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어느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붙여 슬그머니 종적을 감추고 있는 형국이죠. 오늘 주민 한마디는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때 당대표 후보로 나섰던 박용진 의원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당이 사당화돼서야 되겠냐. 혹은 나만 살고 당은 죽는다는 자생당사 노선으로 가서야 되겠냐. 우리 당은 면면이 이어져오는 선당 후사라고 하는 그 리더들의 품격 있는 태도가 있었다.